첫 번째 경기 야쿠르트 대 히로시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야쿠르트 스왈로즈는 야마노 타이치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16일 주니치와 홈 경기에서 2이닝 3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야마노는 홈런 2발을 허용한 게 아픈 결과로 다가온 바 있다. 전반기 내내 극과 극의 타격을 보여준 야쿠르트의 타선은 전반기 최종 시리즈에서 홈 타격이 확 살아났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다. 올스타 브레이크에서 이 흐름이 꺼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 히로시마 토요카프는 토마스 에치가 1군 복귀전에 나선다. 5월 23일 한신과 홈 경기에서 5이닝 1실점 패배 이후 다시 2군으로 내려갔던 해치는 2군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전반기 막판 득점력 부족을 보여준 히로시마의 타선은 장타가 부족한 팀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특히 원정 경기 득점력이 떨어지는 편인데 금년 진구구장에서 타격이 나쁘지 않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한다. 이번 시즌 히로시마는 유독 야쿠르트 상대로 강점을 보여주었다. 진구구장에서 타격 역시 좋았는데 야마노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시작은 기대를 걸어도 좋을 듯. 하지만 야쿠르트 타선 역시 시즌 막판 타격은 좋았고 해치는 야쿠르트 상대로 아쉬움이 있는 투수다. 결국 불펜 대결인데 전반기 막판 이 부분에서 야쿠르트는 강점을 보여준 반면 히로시마는 그렇지 못했고 이 점이 승부를 가릴 것이다. 홈에 이점을 가진 야쿠르트 스왈로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두 번째 경기 요코하마 대 요미우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요코하마 DNA 베이스타즈는 안드레 잭슨이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19일 야쿠르트 원정에서 3.1이닝 4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잭슨은 앞선 5경기 연속 호투가 단숨에 날아가 버렸다. 전반기 막판에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DNA의 타선은 홈 경기 타격이 좋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이번 시즌 요미우리 상대로 유독 홈에서 경기력이 좋지 않은데 하마스타에서 경기당 평균 아슬아슬한 3점이란 건 문제가 될 듯.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아카오시 유지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15일 한신과 홈 경기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아카오시는 작년에 비해 투구 내용의 안정감이 떨어지는 편이다. 전반기 막판 주니치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타선은 원정에서 타격이 더 좋다는 점이 후반기 시작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특히 DNA 원정 타격은 상당히 좋은 편. 요미우리가 기분 좋게 전반기를 1위로 마무리한 반면 DNA는 연패로 순위가 떨어져 버렸다. 일단 분위기 차이는 있는 편. 선발에 있어선 잭슨이 앞서 있긴 하지만 잭슨은 더위에 극도로 약한 모습을 직전 등판에서 드러내버렸고 아카오시는 후반기에 강한 투수다. 상성에서 앞선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세 번째 경기 한신 대 주니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한신 타이거즈는 무라카미 쇼키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19일 히로시마와 홈 경기에서 8이닝 1실점의 투구로 아쉬운 패배를 당했던 무라카미는 홈 경기에 강한 투수임을 다시금 증명해 보였다. 전반기 막판에 타격 부진이 심각했던 한신의 타선은 여전히 홈 경기 득점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시즌 주니치 상대로 강하긴 한데 1, 2차전의 다득점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니치 드래곤즈는 오가사와라 신노스케가 시즌 5승에 도전한다. 16일 야쿠르트 원정에서 5.2이닝 3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오가사와라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야외구장 문제가 터지고 있는 중이다. 전반기 내내 타격 부진에 시달렸던 주니치의 경기력은 투수에 의존한 팀이라는 표현이 매우 잘 어울릴 정도. 금년 코시엔 원정에서 경기당 평균 1점도 안 된다는 건 매우 치명적이다. 코시엔에서의 무라카미에게 필요한 건 2점 이상의 득점 지원뿐이다. 그만큼 홈 경기 투구가 좋고 주니치에게도 강한 투수다. 반면 오가사와라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야외 구장 투구가 아쉬워지고 있고 유독 코시엔 첫 등판에 약한 징크스도 있다. 선발에서 앞선 한신 타이거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네 번째 경기 니호넴 대 세이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니포넴 파이터스는 카토 타카유키 카드로 6연승에 도전한다. 19일 치바 롯데 원정에서 7.1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카토는 치바 롯데 원정 부진을 멋지게 극복했다는 게 고무적이다. 전반기 막판 원정에서 놀라운 활약을 보여준 니포넴의 타선은 올스타 브레이크 동안 이 기세가 꺼지지 않길 바라야 할 정도다. 워낙 홈 경기에 강한 팀이기도 하고
세이브 상대로도 홈에서 강하다는 건 기대를 걸 수 있는 요소다. 세이브 라이온즈는 와타나베 유타로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16일 오릭스와 홈 경기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와타나베는 최근 3경기에서 20.1이닝 2실점의 호조를 이어가는 중이다. 전반기에서 타격에 엄청난 문제를 보이면서 최하위를 기록했던 세이브의 타선은 원정 경기 팀 타율이 무려 1할대라는 독보적인 부진이 이어지는 중이다. 그나마 에스콘 필드 원정이라면 살짝 기대해볼 여지는 있을 듯. 살아난 카토라면 홈에서 세이브 상대로 충분히 호투가 가능한 투수다. 에스콘 필드 원정에서 세이브가 힘을 내긴 했지만 그것도 시즌 초반의 이야기. 와타나베가 금년 니포넴 상대로 강점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때의 니포넴과 지금의 니포넴은 다르고 니포넴에겐 홈이라는 이점도 있다. 홈의 이점을 가진 니포넴 파이터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5번째 경기 라쿠텐 대 지바롯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쿠텐 골든 이글스는 우치 세이류를 내세워 4연승에 도전한다. 16일 니포넴 원정에서 5.2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우치는 최근 2경기 연속 5이닝 이상 무실점의 호조를 이어가는 중이다. 전반기에 기대 이상의 타격을 보여준 라쿠텐의 타선은 원정에 비해 홈 경기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후반에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홈에선 투수력으로 이기고 원정에선 힘으로 이기는 스타일은 어찌 보면 양날의 검에 가깝다. 치바 롯데마린스는 니시노 유지가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15일 소프트뱅크 원정에서 7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니시노는 전반기 막판에 페이스를 어느 정도 회복해낸 바 있다. 전반기 막판 5연패를 당하긴 했지만 홈에서 제 몫을 해낸 타선은 집중력으로 먹고 산다는 표현이 잘 어울린다. 금년 원정 타격이 홈에 비해 많이 좋지 않은데 라쿠텐 원정팀 타율이 282로 좋았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반기 막판 양팀의 희비는 크게 엇갈렸다. 특히 치바 롯데는 타격 문제가 갑자기 커진 상황. 우치가 치바 롯데 상대로 홈에서 강하고 니시노가 라쿠텐 원정에서 약하다는 건 이번 경기 최계의 X- 팩터다. 불펜이라는 변수가 존재하긴 하지만 전반기 후반 라쿠텐의 불펜은 이전에 비해 안정감은 좋아진 편이었다. 홈에 이점을 가진 라쿠텐 골든 이글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6번째 경기 소프트뱅크 대 오릭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소프트뱅크 호크스는 칼 스튜어트 주니어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19일 세이브 원정에서 7이닝 4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스튜어트는 4개의 볼넷을 내주긴 했지만 그야말로 힘으로 상대를 찍어 누른 바 있다. 1위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7월 들어서 타력이 크게 떨어진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 동안 확실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월간 타율이 219의 경기당 득점이 3점도 안 된다는 건 여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오릭스 버팔로스는 미야기 히로야가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17일 세이브 원정에서 5.2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미야기는 부상 이전에 비해 안정감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편이다. 전반기에 5위로 떨어진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오릭스의 타선은 리그 최저 홈런의 불명예가 그대로 시즌 성적으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7월 경기당 득점이 3점도 되지 않는다는 건 상당한 문제다. 전반기 최강의 소프트뱅크지만 유일한 약점은 막판 좌완 투수에게 극도로 약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미야기 상대로도 적용이 될 듯. 게다가 미야기는 휴식이 길어질수록 위력적인 투수고 앞선 소프트뱅크 원정에서도 좋은 투구를 해냈던 투수다. 불펜 변수가 있지만 이는 소프트뱅크도 마찬가지다. 상성에서 앞선 오릭스 버팔로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